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 되는 교회는 남성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교회. 오늘 제일 남성 교회 찬양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손을 보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가는 이야기하고 딱 들어가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때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 나라 안을 봐도 그렇고 나라 밖을 봐도 그렇고 뭐가 뭔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지금 큰 그림을 봐야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전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그죠?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1972년에 닉슨이 모택동하고 회담을 하면서 미국이 그때부터 친중 정책을 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친중이에요. 미국이 중국과 한편이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어느 지역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친중 글로벌리즘이라 그래요. 친중 글로벌리즘의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훌륭한 대통령인 이유는 이 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친중 글로벌리즘을 뒤집어 엎은 겁니다. 친중 글로벌리즘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 그거 꼭 우리의 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 그런 게. 공산주의는 얼마든지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고, 공산주의랑 친구 먹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족한 거지, 뭐 왜 꼭 공산주의랑 그렇게 싸우려고 아둥바둥이야. 그게 바로 친중 글로벌리즘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등장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고 뭐다? 적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먼저 미국 공화당 내부에 있는 친중 글로벌리즘, 그 글로벌리스트를 전부 다 어떻게 내쫓았어요. 이제 미국 공화당은 완전히 트럼프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민주당은 어떻게 됐느냐? 친중을 넘어서 아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정당으로 지금 변신하고 있어요. 이번에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선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죠, 지금. 그런데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오브 아메리카, 줄여서 DSA라 그러는데,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 제시카 홍이라는 여자 있다 그랬죠. 한국인 출신으로. 이 여자가 이제 민주사회주의자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주지사 후보,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데이비 크롤이라는 사람은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입장이고, 그다음에 제시카 홍은 민주사회주의 입장인데 0.4% 차이로 제시카 홍이 떨어졌어요. 뭐 물론 잘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한 40% 정도, 거의 반틈입니다. 지금 반반이죠. 40% 정도가 지금 어떤 세력이다? 민주사회주의,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저 DSA 민주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빠르게 장악되고 있습니다. 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이 거는 공통의 선거 공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상원은 폐지하자. 대법원도 폐지한다. 주요 산업은 국유화한다. 무료 주택, 무료 건강보험, 공짜는 하여튼 이 공산주의자들이 전부 다 공짜 좋아하죠. 그 다음에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 부유세, 부자들 거 다 압수해라 이거예요. 이민 단속국 폐지하고 경찰, 교도소 예산 삭감인데 궁극적으로 다 폐지하는 겁니다. 군사비 삭감하고, 그죠?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 금지하는 등등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장악하는데 보세요. 미국이 그동안 친중, 그죠? 친공산주의를 5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미국 민주당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맛이 가버린 거예요. 예. 민주당이 아예 공산당처럼 돼버린 겁니다. 미국 언론도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친중, 친공산주의. 미국 대학은 저 대학 교수들 전부 다 친중, 친공산주의. 그죠? 그래서 이 친중 글로벌리즘의 본질은 뭐냐면 친공산주의예요. 근데 이 친중 글로벌리즘이 가장 강력한 곳은 어디냐면 미국의 국무부입니다, 여러분. 역대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온 미국 대사들은요, 전부 다 이 미국 국무부 출신의 외교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누가 왔냐면 친중 세력이 왔었어요. 여러분, 필립 골드버그 대사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이 전형적인 미국 국무부 출신의 외교관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고 게이예요. 그래서 2022년에 부임 직후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거기 참석해서 지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겁니다. 2024년 1월에 이 이재명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미국 대사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의 충격과 슬픔을 느끼며 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게 미국 대사가 SNS에 쓴 거예요.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미국은 한국과 그 민주 헌법 절차를 항상 지지한다. 한국 국민과 함께 갈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탄핵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무부 출신의 이 미국 대사만 보고 있어도 미국 국무부가 얼만큼 많이 망가져 있고 친중 글로벌리즘의 이 핵심적인 세력이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한미 대사직을 그동안 공석으로 오랫동안 비워뒀었는데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미국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누가 왔죠? 미셸 스틸 대사가 왔어요. 이 미셸 스틸 대사는 미국 국무부 소속의 친중 글로벌 세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강력한 반중 입장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 국무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곧바로 백악관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의 문제를 다룰 때 국무부를 통해서 한국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부서는 첫 번째 뭐냐면 전쟁부예요. Department of War. 그래서 전쟁부의 보고서가 바로 백악관으로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뉴스 들으셨어요? 이 미국 전쟁부가 중국이 얼만큼 한국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그거 조사해서 보고서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거 전쟁부가 보고서 냅니다. 두 번째로 상무부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재무부. 이러한 부서들이 미국이 이제 앞으로 한국을 다룰 때 관여하는 미국의 행정부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는 물론 미셸 스틸 대사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부서를 통해서 한국에 관한 보고를 받는데
지금은 국무부의 보고서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유럽을 뒤흔들었어요. 유럽을. 그래서 유럽이 그동안 친중 글로벌리즘에 푹 빠져 있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전부 다 그냥 좌파 정당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유럽 지도 보이시는데 여기에서 빨간색은 뭐냐면요. 이게 좌파 정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이런 게 좌파 정부입니다. 노란색은 중도예요. 그래서 프랑스랑 우크라이나가 노란색이고 나머지 파란색 혹은 하늘색. 그러니까 파란색은 우파, 하늘색은 중도 우파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파란색이 많아지고 있죠. 옛날에 이게 시뻘갰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러시아와 대신 싸워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너희 문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국방비 올리고 재무장하고 미국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동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동 문제도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죠?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은 중동산 원유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희 알아서 잘 살아. 그리고 손 떼는 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친중 세력의 한 축인 베네수엘라 손봤죠? 이란 손봤죠? 이 마두로하고 옛날에 하메네이가 저렇게 손잡고 사진 찍을 때가 그때가 봄날이었어요. 봄날은 다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동 대부분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친미 국가가 됐습니다.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레바논의 헤즈볼라 대부분 지금 다 소탕되고 있고요. 이스라엘 내부의 하마스도 이제 무장 해제를 이스라엘 정부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를 보면 어때요? 남미 국가들도 옛날에 저게 아주 그냥 시뻘갰는데 요즘 정신 차리고 하나둘씩 이제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남미는 좌파 정부가 브라질하고 우루과이, 그죠? 그다음에 저기 중미 쪽에 조그만 나라인데 과테말라, 니카라구아 이런 게 이제 빨간색이고 나머지 다 어때요? 파란색 됐습니다. 이제 브라질도 룰라가 이제 선거에서 떨어지면 저것도 파란색 돼버려요. 네. 지금 유럽도 남미도 중동도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친중에서 반중, 친미로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들어선 다음에 재빠르게 반중 친미로 돌아섰어요. 지금 대만 해협 방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군비 확장하는데 일본 국방비는 2025년에 1,004조였습니다. 금년에는 약간 줄어서 1,000조예요. 일본은 왜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올렸을까요? 그걸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다가올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그런 함정, 비행기, 미사일 그런 걸 준비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원래 러시아를 향한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렇게 갈라놓아서 러시아가 중국 편에 못 서게 하는 거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의 힘이 상당 부분 약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미국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가깝게 지낼 필요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 5년간 러시아의 그 사망자는 50만 명, 부상 실종자까지 하면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추산됩니다. 지난 5년간 러시아가 지불한 전쟁 비용은 2조 5천억 달러인데 러시아의 1년 GDP가 2조 2천억 달러예요. 그 5년 동안에 1년 GDP 이상의 돈을 다 쏟아붓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완전히 발이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도와서 러시아가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거는 미국이 좀 지원 많이 해주는데 지금은 유럽이 다 대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고 있고 지금은 전쟁을 왜 안 끝내냐면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러시아는 점점 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푼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미국이 대결해온 전체주의 세력이 누구냐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러시아 맛이 갔죠. 이란 끝났고 베네수엘라 정리됐고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만 남았어요. 그럼 미국이 다음 상대는 누굴까요? 북한입니다. 북한. 그래서 8월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갑자기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이 사진 속 표정은 다소 무뚝뚝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습니다. 김정은과 저는 아주 잘 지냅니다. 이게 8월 16일에 갑자기 이게 딱 올라온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을 올렸을까요? 이제 이란 전쟁이 종착역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강경파가 정권을 잡았는데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죠. 왜 항복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란의 석유 그거 수출하고 팔아서 그 돈으로 꿀을 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들의 모든 혜택이 다 어떻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미 8월 10일경에 이란에 대한 초강력 경제 봉쇄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석유 수출을 못하게 한다. 어떤 나라도 이란에서 석유 못 사가고 이란하고 돈 거래 못한다. 돈줄 다 막아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혁명 수비대에 월급을 못 줘요. 지금도 못 주고 있지만 많이 이제 완전히 못 주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반란을 일으킬까요? 혁명 수비대가 반란을 일으킬 거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경제 봉쇄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누가 담당하냐면은 재무부 장관이 담당하는 거예요. 베센트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바톤을 베센트 재무부 장관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이란 문제는 관여 안 하는 겁니다. 베센트가 알아서 경제 봉쇄다 하고 이제 끝장내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 문제 손 떼고 나면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북한. 그러니까 아까 그 사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김정은과 나는 친한 관계다. 그거는 뭐 꼭 사실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트럼프가 보내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정은아, 다음 상대는 너야. 네가 당첨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만나야 돼. 한번 만나야 돼.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는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에 승리한 다음에 아마도 북한 문제를 다룰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보다 빨리 지금 8월인데 북한 문제 벌써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을 트럼프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민주당이 맛이 가가지고 후보자들 한 반 정도가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은 투표하는 날 어떻게 하냐면 반 정도는 투표하러 안 가요. 나는 사회주의자는 도저히 못 찍겠어. 안 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가긴 가요. 가는데 민주당 안 찍고 누구 찍어요? 공화당 찍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공화당이 무난히 중간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안심하고 지금 8월 달인데도 벌써 북한 문제 다루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 언론은 트럼프가 뭐 중간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거다. 그거는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미국 일반 유권자들은요, 북한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북한이라는 나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미국 선거에서 뭐 표를 더 얻고 덜 얻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인데요. 8월 17일 아까 사진 올린 그 다음 날 8월 17일에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새로 또 올렸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북한의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저는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늘 그렇듯 미국이 부담합니다. 넘겨서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위협적이지도 않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온 국가, 북한이죠. 북한에 대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저는 핏 헥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소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에 우리와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습니다. 영어로 뭐예요? No thank you. No thank you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그 다음날 올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글의 내용의 어떤 핵심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막 언론에서도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별의별 소리 지금 다 하죠. 그죠? 근데 요거 다음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요건 8월 18일에 올린 사진인데 김정은이가 Hey 도널드 그런 다음에 We cool right 그런데 우리 사이 괜찮은 거 맞지요? 라고 이제 전화하는 사진을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한테 빨리 전화해. 이런 메시지 보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한다라는 그 말을 놓고 뭐 방송국, 신문, 유튜브에서 뭐 별의별 전문가들이 별의별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군이 북한의 핵을 인정한 거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거다. 또 트럼프는 김정은이 만나면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말들 하고 있고 미국이 동북아시아 특히 한국을 포기한 거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이제 한국과 일본은 각각 핵무장할 때가 되었다. 미국이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태평양 함대를 중동으로 보내야 하므로 군사훈련을 못하는 거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정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을 취소해버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김정은한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잘하기만 하면 우리가 너희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만나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군사훈련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일부 방어훈련만 하고 2부는 안 했어요. 2부는 뭐예요? 공격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부, 2부가 있는데 방어훈련만 같이 하고 공격훈련은 생략하고 안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거 이런 뜻입니다. 미국이 유사시에 한국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방어에는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방어를 해주겠지만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필요가 있어서 공격할 때는 미국이 단독으로 공격할 거고 너희는 빠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단독으로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중국한테는 씨에씨하고 우리한테는 노 땡큐 하는데 지금처럼 한국이 계속 친중 반미 국가로 나간다면은 알았다. 한국의 안보는 너희가 알아서 해. 미국의 안보는 미국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 얘기입니다. 이 트럼프가 그 다음 거 보세요. 트럼프가 이번에 SNS에 글을 쓰면서 한국에게 이란 전쟁을 참여해달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란을 비핵화할 건데, 이란의 비핵화를 할 건데 한국이 같이 참여할래? 그렇게 물었어요. 이 비핵화라는 말에 핵심이 있어요. 이거는 8월 17일 바로 다음날 같은 날인데 연달아서 올린 거예요. 아까 긴 거 읽었잖아요. 긴 SNS. 바로 그 SNS 연달아서 두 번째 올린 건데 뭐라고 올렸냐면요. 최우선 목표는 앞으로 언제나 변함없는 목표인데 이란이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얘기하고 이재명이 노땡큐 얘기하고 방어훈련만 하고 공격훈련은 같이 안 할 거야 이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야. 이란은 절대로 핵무기 보유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세요? 정은아 잘 들어. 우리는 너희 절대로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뭐냐? 변함없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이거야. 이란을 빼고 북한을 넣어서 읽으면 돼요. 북한이 그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정은아 알아들었지? 그 얘기야. 이재명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해줄 거라고 막 하는데 그거는 자기들 꿈이에요. 여러분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미국이 들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한국도 핵무장해야 되고요. 일본도 핵무장해야 되고요. 그러면 다 핵무장해야 돼요. 이 동네.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일관되게 핵 확산 억제입니다. 핵을 억제하려면은 북한 핵을 인정해 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근에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어디에 갖다 놓을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갖다 놓는다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미군 잠수함이나 구축함 이런 데다가 실어가지고 한국 근해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1991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반도에 있는 모든 전술핵을 철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핵 확산이 억제되지 않았어요. 정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북한도 핵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핵전력이라는 측면에서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일본도 핵 없고 우리도 핵 없고 미군도 다 철수해버리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균형이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미국은 뭘 했냐면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거를 연구해 가지고 지금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되고 여기에 함대도 더 갖다 놔야 되고 미사일도 더 갖다 놔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결과로 전술핵 배치가 지금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8월 19일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게 되면은 비핵화를 요구할 거냐? 어떤 기자가 물었을 때 트럼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트럼프가 인정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트럼프가 왜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했겠어요? 원래 속으로 하고 싶은 대답은 뭐예요? 맞다 이건 언급할 거다. 근데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김정은이가 안 나와요 회담에. 그러니까 일단은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무슨 말 했냐면은 근데 북한에는 57개의 핵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렴풋하게 뭐 50여 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57개 개수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정은아, 우리는 너 몇 개 갖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내가 잘해줄게. 포기만 해. 포기만 하면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은 과연 북한의 핵무기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을까요? 지난 4월 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북한 핵 실시간 추적 정보라 그래요. 이거를 주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뭘 갖고 있다고요? 실시간 북한 핵 무기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이재명 정부에 그 정보를 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바보입니까? 이재명이한테 그 정보 다 주면은 그 정보 모아서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이한테 또 알려주겠죠. 그럼 김정은이가 이거 미국이 다 파악했네. 그럼 빨리 다른 데다 몰래 또 옮겨야겠지. 숨바꼭질 게임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봐서는 이걸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공격 훈련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한국군에다가, 그죠? 이 합동 군사 훈련하는데 공격할 때 북한 그 핵무기랑 공격 무기 좌표들 다 찍어주고 같이 나눠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이 파악하고 있는 거 한국군 장성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뭐 별들 사성 장군도 다 잘라버리고 이제 말 잘 듣는 사람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보도 또 딱 받아가지고 또 북한에 넘기고, 그죠? 그러니까 미군이 다 아는 거야.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정보 주면 안 돼. 얘네들 정보 주면은 다 북한이랑 나눠 가질 거니까.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몰라야 된다. 그 몰라야 협상에서 유리하다. 자, 그다음 넘겨서요. 미국과 북한 대화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해보는 건데요. 북한은 이미 김여정이를 통해서 트럼프 메시지에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전략적 대화 상대는 오직 미국이며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중개자나 촉진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대화를 하긴 하는데 미국이랑 북한 둘이서 당사자가 하지 중간에 대한민국 끼어드는 것도 안 되고 또 중국이 끼어드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회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데 단독으로 하겠대요, 단독으로.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김정은이 만나면 막 설득하겠죠, 그죠? 야, 그 핵무기 이거 필요 없어, 너희. 이거 포기해. 이거 포기하면은 내가 이것도 해줄 거고, 저것도 해줄 거고, 너 행복하게 해줄게. 뭘 원해? 말만 해. 그러면서 이제 당근을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제 좀 안 듣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 몽둥이. 그래서, 말 안 들어? 죽고 싶어? 마두로 받지? 하메인이 받지 너. 한꺼번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겁을 주면서 밀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은 최대한 북한이 미국 편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중국도 당근을 더 주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북한은 뭐예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거 행복한 고민이죠. 뭘 더 많이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고민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한테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일이 쉽게 해결돼요. 그죠? 근데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군사적 옵션을 바로 선택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란 비핵화를 위해서 이재명이한테 우리 같이 일하자 그랬는데 노 땡큐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 굉장히 기분 나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내가 이재명이 너한테도 물어볼 거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어? 도와줄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재명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렇게 물으면 이재명이는 그때도 노 땡큐라고 할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어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 축소한 것에 깊이 감사한다. 북미 회담 지지한다. 그 트럼프를 돌려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주 그냥 트럼프를 우습게 보고 돌려까고 막 지금 그래요. 근데 이 말에서 벌써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나는 절대로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일할 뜻이 없다. 그걸 미리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라는 사람이 8월 19일 날 한국에 왔죠. 이재명이하고 만나고 갔습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과 중국 관계가 전면 복원됐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은 이제 중국 편에 서기로 했다. 그걸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그 다음 거예요. 왕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반도 문제의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한반도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중국이랑 반드시 상의하고 중국과 소통을 하고 중국의 하라는 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아주 그냥 대놓고 지금 속된 말로 트럼프 엿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 엿을. 미국은 이란 문제에서도 동맹국인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그랬죠. 이란 이제 경제 제재 들어갈 텐데 동맹국들 특별히 한국 너희 자세 분명히 태도 분명히 밝혀. 우리랑 함께 할 건지 이란이랑 함께 할 건지. 그러면 미국이 북한 문제 다룰 때도 똑같이 묻겠죠. 한국 너희 어느 쪽이야? 중국 쪽이야? 우리 미국 쪽이야? 너희 동맹은 중국이야? 미국이야? 똑바로 입장을 밝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재명이가 여기 더블 땅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뻔합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됐고요. 전시 작전권이나 빨리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뭘 주장할 거냐면 넘겨주세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은 북한과 종전 협정 혹은 평화협정이라 그래요. 종전협정을 맺어야 한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번에 왕이가 우리나라에 올 무렵에 언론에서 종전협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재명과 나눌 거라고 바람을 되게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제 둘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재명이랑 다 보도가 안 나왔는데 아마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뭐 하다가 안 되면은 군사적 옵션으로 갈라 그럴 텐데 우리는 뭘 주장한다? 이때 평화협정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무지하게 선동질을 해댈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북한이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은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종전협정은 중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계속해서 평화협정 맺으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이재명과 더불당은
정전협정이 맺어져야 어떻게 돼요?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수 있고요.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북한을 합법적 국가로 인정하면 헌법의 영토 조항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통일은 멀어지고요. 연방제로 갈 가능성은 확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미 하원에 있는 친중 의원들 동원해서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그런 법안을 미국 하원에서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재명과 더불당은 미국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로는 비수를 감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수를 이제 슬슬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트럼프 칼로 막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더불당의 본질은 뭐예요? 친중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지금 북한 문제만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남한 문제도 같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사실 골치 아픈 일이에요. 중국은요, 북한이 전통적인 친중 국가였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고 가려 그럴 때 못 끌고 가게 막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빼가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근데 남한은 어때요? 원래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예요. 그죠? 근데 이 남한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친중 국가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포커게임, 카드놀이로 생각하면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카드를 더 좋은 카드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더 불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미국 입장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을 지금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뭘 봤냐면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건지 현대전이라는 거는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드론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직접 경험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배워온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지금 북한 전체의 군 편제, 병력 배치, 무기 배치 이걸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발발했을 때 휴전선 근처에서 어떻게 싸울 건지를 지금 방법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평양에서 원산까지 라인 있죠. 그 아래쪽에 병력을 다 집중해 놨어요. 특별히 휴전선 근방에다가. 근데 현대전에서는 병력을 그렇게 집중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왜? 한 방에 다 가버려. 그래서 다 분산해 놔야 돼요. 분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하 벙커에 넣어놔야 돼요. 지하 벙커에. 그래서 이 미사일과 드론이 중요한데 이거를 운영하려면 지하 벙커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앞에 거 다시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어요? 휴전선 전방 전력을 난군불락의 요새로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넘기시고요. 이 휴전선 근처 기동도로라 그러죠. 이 도로를 막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그냥 도로 닦았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이 도로를 닦아놓은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벙커를 만드는 거예요. 지하 벙커. 그래서 거기에 군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드론 띄우고, 그죠? 욱 날아가서 남한 진지 다 이제 공격하고, 미사일 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하는 방식을 다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뭘 준비한 거냐면 공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방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어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어. 북한은. 그러니까 이 휴전선 쪽에 저거 만드는 건 다 방어 진지예요.
방어진인데 김정은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트럼프하고 회담이 결렬될 경우에 미국은 곧바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전쟁이다. 우린 뭐 해야 되냐? 지금 미리 준비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병력을 파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러시아, 북한 대 우크라이나, 유럽이에요. 양쪽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요 요즘에 북한 그러면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근데 북한까지 병력 보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어? 우리 계속해서 전쟁 비용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은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박수쳐 박수쳐. 잘 됐다. 북한 손 좀 제대로 봐주세요 형님. 그런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전략을 바꾸고 전쟁하는 방식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변화에 대처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드론 사령부를 없애버렸어요. 네, 지난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23년에 만든 건데 안규배기가 저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방부대에 경계근무 서는 병사들 총계 실탄 삽입하지 않고 경계 근무 서라라고 명령한 군단장이 있었죠. 지난 1월에 3단봉으로 경계 근무 서라라는 지침, 사관학교 통폐합, 그 다음에 뉴스에 전혀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첨단 무기 개발하는 거를 이재명 정부가 다 중단시켰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과 더블당은 미국하고 군사협력하지 않고 우리 군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 국내는 지금 당나라 군대 돼가고 있고 얘네들하고 같이 뭐 군사협력이고 뭐가 하는 건 위험하다. 벌써 판단이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재명과 민주당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거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에 줄다리기를 하다가 회담이 결렬되면 미국은 바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텐데 미국은 이란전에서 선제 타격을 제대로만 하면은 한 방에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과 북한 무기 체계를 한 방에 무력화하는 그런 공격을 지금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 정부가 그때 이제 우파 정부가 있다면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가서 근데요 그렇게 뭐 선제 공격하고 그러면 우리 남한에도 인명 피해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아무래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의 우파 대통령의 그런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좌파 정부예요. 이재명 같은 친중 세력이 지금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는 미국 가고 훈련하기도 싫고 전시작전권 내놓고 한국 떠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너희는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한민국 군대와 협력하지 않고 단독으로 북한 공격을 해도 사실상 도의적으로 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미국은 너 한국 너희들 그래 너희 뭐 국방력이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우리 국방력이 세계 5위라고. 너희 국방력 세계 5위라며 너희 나라 방어는 너희가 알아서 한다고 했지. 그래 잘 됐네. 너희는 너희 갈 길 가. 우리는 우리 갈 길 갈게.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이재명이 이거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그렇게 우스운 나라가 아니에요. 한다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우파 국민들 향해서 이제 신호를 보낼 거예요. 또 앞으로 무슨 신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어떻게 좀 해봐라 너희가.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요, 이재명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일어나요. 이재명이를 끌어내리면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려야 돼. 네. 근데 넘기시고요. 근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이유가 생겼어요,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 뭐 국내 주식은 거의 망했다. 그래서 외국 자본도 다 탈출하고 나갔는데 한동안 환율이 1,500원 가까이까지 갔는데 요즘에 환율이 오히려 1,3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요즘 수출이 너무 잘 돼서 그래요. 지난 6월부터 수출이 한 달에 1,000억 달러를 넘기 시작했어요. 7월도 1,000억이 넘고 지금 8월인데요. 1일에서 20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552억 달러인데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약 200억 달러가 더 많아요. 금년도 말에 예상되는 수출 총액이 얼마냐면 1조 달러 넘을 거로 봅니다. 이게 누구 덕분이에요? 이재명 덕분이 아니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덕분이에요. 반도체 산업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삼성의 경우는요, 삼성은 지금 새로운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까지 뭐 했냐면요, 반도체 시장에서 누가 그 디자인해서 이거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받으면은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미국의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만들어줘. 그러면은 만들어 달라는 물량만큼 만들어서 파는데 이거를 파운드리라 그래요. 파운드리. 주문 받아서 대리 생산해서 파는 거.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가 삼성이랑 대만의 TSMC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삼성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냐면은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해서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가 퀄컴,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 들어보셨죠? 그런 데가 전부 다 이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안 만들어요. 삼성이나 TSMC에다가 주고 이거 좀 만들어 봐 그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삼성은 주문 받은 대로 하여튼 만들어서 팔아도 돈 잘 벌어요. 근데 삼성이 지금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를 개발해서 이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금년 2월에 삼성에서 HBM4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이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거는 뭐냐면은 왼쪽 거예요. 저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D램을 이 옆에다가 그죠? 이렇게 붙인 건데 새로 디자인한 거는 뭐냐면요. D램을 위에다 올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으로 치면 옆으로 낮게 지은 거였는데 이제 고층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쌓아 올리면서 이게 더 강력해진 거예요. 속도가 빠르고, 그죠? 연산 속도가 빠르고 전기도 덜 먹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막 엄청 잘 된 게 삼성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하니까. 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 전 세계 업계 반도체 업계 최초로 7나노 EUV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3차원 적층 패키지 기술이라 그래요. 이거 3층을 한꺼번에 이게 적층으로 쌓는 건데 이게 뭐 하여튼 저도 이과 가지고 문과라서 끈이 짧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 주워 들은 얘기니까 저도 자세히 잘 모르는데 여하튼 디자인이 바뀐 건데 새로운 디자인인데 이제 위로 쌓는데 하여튼 이걸 잘 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 강력한데 단순한 이게 메모리 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메모리 칩을 만드는 건데 저장 장치 뭐 이런 메모리 칩. 근데 이거는 메모리 플러스 뭐냐면요. 넘겨주세요. 시스템 반도체라 그래요. 이거는 메모리에다가 CPU, GPU, MPU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요. 로직 부분이라 그래요. 로직 부분이 다 들어가고 캐시 메모리 역할하는 SRAM이라는 것도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집에 뭐 나란히 배치 설계 하는 거를 이제 바꿔서 적층으로 쌓아서 면적을 줄이면서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요. 이제는 이거 칩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연결해 붙여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삼성은 발상을 바꾼 거예요. 그거 뭐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할 필요 있어. 한꺼번에 우리가 다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만들어 주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만들면요. 이게 전 세계에 이런 반도체가 없어요. 최초로 삼성이 이런 반도체를 이제 개발하는 건데 지금 컴퓨터가 갖고 있는 연산 기능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하나면요. 이거 하나로 AI가 인공지능이 돌아가요. 그래서 요즘에 온 디바이스 AI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청소기면 청소기, 뭐 냉장고면 냉장고, 자동차면 자동차인데 그 기계 자체 내에 AI가 스스로 돌아가게끔 독립된 AI를 갖게 하는 게 지금 목표인데 요 칩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좀 있는데 2, 3년 안에 충분히 이 기술적 과제를 다 넘어서서 이걸 완성할 걸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 세계 모든 AI 이런 기계를 만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삼성의 이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이거를 사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겁니다. 대박이. 그러니까 삼성도 대박이 나지만 대한민국도 같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기술이 당분간 세계 어떤 기업도 쫓아올 수 없는 기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술 격차가 지금 너무 커서 아무도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 3년 안에 이게 완성되면요. 삼성은 지금 이미 생산 라인을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거를 집어넣어 버린다는. 그 대량 생산이 돼버려요. 끝납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반도체를 완전히 삼성이 다 그냥 석권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면 6월 30일에 호남에 반도체 사업 800조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삼성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호남에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호남에. 야, 그러니까 7월 10일에 미국의 상무장관 하와드 러트닉이 뭐라 그랬냐면요. 삼성과 하이닉스, 아예 회사 이름을 딱 말했어요. 이 두 회사는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남에 지으면 안 된다. 미국에다 지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으려면은 미국에 지어라. 무슨 호남에 짓냐. 그러니까 7월 12일에 김용범이라고 청와대 정책실장 있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의 펩 증설은 국가 프로젝트다. 즉 호남 반도체는 국가적 사업이다. 미국이 미국에다 지어라 그러는데 거기다 못 짓는다. 미국에다가 맞받아 친 거예요. 곧바로 러트닉 사무장관은. 응? 그래가지고 이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백악관에 가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500달러는 선박 분야에 투자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2,000억 달러가 남아 있었는데 이 2,000억 달러를 어느 분야에 투자할 거냐라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잠정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라고만 설이 있었어요. 근데 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그 상황에서 호남에다가 삼성 회사 짓는다 그러니까 미국이 발끈한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우리 2,000억 달러 너희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미국에다가 삼성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녀석들 봐라. 이게 수를 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용범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8월 14일에 러트닉 장관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뭐라 했냐면은 8월 14일에 너희들 빨리 이거 결정해서 삼성이 미국에다가 안 지으면은 관세 두들겨 맞을 각오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8월 15일날 여한구 알죠?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됐잖아요. 왜 갑자기 여한구가 목이 날아갔느냐? 호남 반도체를 못 지켜서 날아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질된 다음에 김정관이라고 통상부 장관이 지금 러트닉을 만나러 가가지고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뭐냐면은 삼성은 호남에 이거 지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재명 정부는 삼성에다 빨대 꽂고, 그죠? 꿀을 빠는 거예요. 초과 이익 환수. 지금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이 나올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초과 이익을 이제 환수해가지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죽어도 삼성 미국으로 못 갑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것들이 지금 친중 세력인데 호남에다가 삼성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공장 짓고 그 좋은 물건이 생산되면은 이것들이 중국에다 그거 다 갖다 줘버리면은 안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AI 놓고 지금 경쟁이 지금 막바지 치닫고 있어서 미국 반도체 절대로 중국에 수출 못하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거 중국 갖다 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서 안 된다. 불안해서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삼성은 지금 미국 갖다 놔야 되고 그래야 중국으로 이 반도체가 안 넘어간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이 고집을 피워서 할 수 없이 삼성이 호남에 혹은 국내에 어디든 간에 우리나라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는 미국이 필요해요. 미국이 무조건. 미국의 AI 산업을 선도해 나가려면 차세대 반도체는 몽땅 다 미국이 가져가야 돼요. 다 사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값을 부르면은 우리가 다 사갈 테니까 하여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전 세계 AI 산업을 선도해가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먹히는 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더 한국 문제에 깊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데 뭐냐면요.
이재명이는 호남에다가 이거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호남에 지으면요,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국 문제에 더 깊이 개입해 들어와서 이재명이 날려버리려고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 지으면요, 그게 이재명한테는 죽는 길이에요, 사실은. 근데 안 지으면은 호남 사람들이 죽일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어차피 이거는 죽는 길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우리는 뭐 이제 팝콘 튀겨놓고 어떻게 죽는지만 이제 보면 되는. 물론 우리가 직접 끌어내려야죠. 자, 하박국서 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출정하시는데 9절에 활을 꺼내고 살을 바로 발하신다. 뭐예요? 로켓 막 쏘고 비행기 막 날아가는. 그래가지고 11절 주의 나르는 살과 빛이 주의 번쩍이는 청의 광철을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수에 먹다. 하늘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 막 터져가지고, 이란 전쟁할 때 보셨죠? 빵빵 터지니까 뭐 그냥 하늘이 밤에도 환하게 막 밝아질 정도로. 그래서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에 돌리셨어요.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시는데, 열국 어떤 나라 밟으면 좋겠어요? 중국, 그래, 중국. 또 북한, 김정은이 정권. 그냥 꽉꽉 밟아주세요. 그래서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면 왕을 나타낸 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로 끝까지 둬요. 이게 뭐냐면 그 악인들의 사는 집을 그냥 박살내버려요. 박살내버려요. 미사일로 그냥 막 팍 꽂아가지고 그냥 박살내서 집 뿌리가 다 드러내게 한 방에 그냥 끝내요. 한 방에 끝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었고 이제 예상보다 빨리 미국이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회를 봐야 돼요. 이제 드디어 이제 슬슬 이제 때가 무리고 가는데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아직은. 이제 때가 이제 되면 어떻게 한다?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제일 남성교회 찬양, 하나님의 구원,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 그가 그의 손으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쳐부시는, 그거를 이게 우리가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 악한 자들의 집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빛나는 섬광으로 다 멸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악의 무리들이 다 멸망하는 그 일이 곧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 이 나라가 악의 무리의 입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주여 절코 보지 마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잘못하였사오나 주여 저희가 회개하고 나갑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잘못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무리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때가 되었나이다. 주여 때가 되었나이다.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악한 발톱을 드러내고 있사오니 주여 이 백성들의 잠겨있는 눈을 다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분위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누가 선한 세력이고 누가 악한 세력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목회자들이 분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눈을 열고도 보지 못하고 저들이 귀가 뚫려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저희가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하여서 저희가 가문을 지키고 주여 저희가 모여서 외치고 저희가 계몽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사오나 주여 저들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사옵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력에 제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저희는 항복하지 않고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사오니 주여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 100배 힘을 100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외롭지 않도록 주여 많은 동지들과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제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전선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간악한 무리들 저 악한 무리들은 주여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정가은 목사님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강력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맑은 영과 맑은 심령과 맑은 기억력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싸움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도자 주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제일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재단이오니 이 재단에 주님의 손단을 놓으셨사오니 주여 이 교회의 주의 첩단을 옮기지 마시옵시고 끝까지 이 재단과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성도들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보시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여 항상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항상 선한 것으로 주여 아름다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